최근에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 또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그러한 상품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대출의 규제도 심하고 또한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도 주택보다는 지금 현재 비주거 상품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도 주거 상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품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비주거 상품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비주거 상품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템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이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좀 이 기사들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첨되면 수천만 원의 웃돈, 비아파트로 몰리는 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에서는 이제 비아파트, 그 비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이런 비주택 같은 경우,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의 오피스텔이 15억이 넘었는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에 관한 그런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가 없었을 때, 그리고 규제가 덜했을 때는 오피스텔 투자는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세권에 있는 초역세권의 브랜드의 그 대단지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은 오피스텔 자체, 아파텔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만으로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까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주거 상품, 비주거 상품이지만 주거 상품 형태가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그 아파텔의 경쟁률을 보면은 신길 AK 프루지오, 그리고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같은 경우에는 뭐 13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100세대가 안 되는 그 전매가 가능한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붓고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였죠. 이런 프리미엄만을 보고 이런 단기성, 단타성 이런 물량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당첨돼가지고 피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가지고 바로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단타 형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투자를 많이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물량들을 한 개, 두 개씩 더욱더 많이 다루게 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남기면 좋지만은 이런 자금들이 묶이게 되거나 거래가 안 되거나 또는 대출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시장 경기가 악화되게 된다면 내가 투자했던 돈보다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역세권 위치에 있는 청라라든가 그리고 운정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4평형의 아파트의 구조를 갖춘 이 오피스텔의 가격들이 뭐 7억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7억, 8억 원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역세권, 초역세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고층의 그 규모의 아파텔로 지어지는 이런 물량들은, 대규모로 지어지는 물량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랜드마크로서 우뚝 쓸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3, 4년 후에 또 그 대장 자리를 할 개연성이 커요. 하지만은 이렇게 단타성을 가지고 내가 단타의 전매 차익만을 위해 가지고 오피스텔에 집중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텔 같은 경우
경우에는 실거주 여건이 강한 1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실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의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그 추첨제로 다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비율도 지금까지는 70%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의 규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역시나 이런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굉장히 지금 치열하고 뜨거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은 수도권 집값 주춤, 비아파트 투자 광풍 괜찮나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처분 1순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좀 같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차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봤거든요. 월세 대비 얼마,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택의 상승장이 무섭고, 그리고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차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아파트보다 처분하는데 먼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격 그 자산의 하락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단지의 브랜드의 역세권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이 아닌 곳들, 그런 곳들도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영상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를 통해서 다주택자이지만은 당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하나에 두고 있고, 저 역시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지만은 그래도 역세권이 아닌 곳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제 그 투자의 그 철학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생길 곳에 9호선 라인의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형으로 월세를 계속 받다가 여기 생기고 이제 처분을 하기도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입지 위주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울 오피스텔의 거래량 추이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추이를 이제 보게 된다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그 오피스텔의 분양 물량이 1300대 1을 넘었지만은 지금 현재 서울하고 전국하고 이 거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물론 실입주를 해가지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이제 양도세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텔을 내가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고, 그리고 민간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이 오피스텔에도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다른 수익형 부동산의 물량들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것은 거의 완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수익형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격이 안 올랐다가 최근에는 뭐
부동산 전체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도 안 되고 오피스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나 뭐 다른 비주택의 물량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분양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지금 현재 어렵고 청약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힘들다면은 이런 청약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곳, 물론 오피스텔은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왜 가격이 비싸냐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안 드리는 부분도 있고 영상에도 많이 안 다루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을 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맥스로 가격을 책정하고 그 시세만큼 다 책정을 한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 완판이 되게 되면 그 후에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오피스텔보다 먼저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가격에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피스텔에 청약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는 이제 해당 지역에 살거나 그런 우선 공급의 조건이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청약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고, 만약에 해당 핵심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만 청약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또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핵심적인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청약이 완판이 되기 때문에 지방 분들은 이제 청약을 넣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라든가 이런 청약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은, 이제 주택 시장의 그런 흐름이 만약에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락기나 침체기가 오게 된다면 이 오피스텔의 가격을 조정이 제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거형의 상품들이 먼저 조정을 받고, 역세권이 아닌 비역세권의 지역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외곽부터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그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울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역세권의 오피스텔, 그리고 수도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관심을 좀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그런 핵심적인 오피스텔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2배 이상의 아파텔의 형태를 갖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계속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소형 아파트가 강세였던 때가 있었고, 대형 아파트가 강세였던 때가 있었고, 이게 계속 변동이 되고, 또 오피스텔이나 비주거 상품으로 또 옮겨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생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의 흐름, 추이가 어떤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수요층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피스텔 투자를 그렇게 물론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봤지만은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투자 상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런 제재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 30대의 분들 같은 경우, 40대 초반의 분들,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에 이러한 오피스텔도 하나의 대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11월 달에 이런 물량들이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올 2021년도에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물량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약금을 넣었다가 청약금이 이제 환금이 됩니다. 환급금이 이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호수에 추첨을 한 다음에 동호수를 보고 난 후에 내가 로얄층에 당첨이 되면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많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경쟁에 대한, 청약에 대한 또 허수가 좀 다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피스텔에 대한 좋은 부분만 얘기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뉴스기사 하나만 더 보면 대박 줬다 쪽박 난다 전문가가 본 비아파트 투자라고 해가지고 황금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몇백 대 1, 몇천 대 1 이러한 장점적인 부분만을 지금 많이 뉴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세 차익이 크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이나 비주거 그 상품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비주거 상품들, 비아파트의 상품들에 관심을 너무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나 또는 이 부동산 채널들, 뉴스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다루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조정 장세에 오게 된다면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비주거 상품을 투자하거나 또는 오피스텔, 아파텔 같은 경우를 내가 선점해가지고 실입주를 해야 되겠다 하셨을 때는 무조건 이 아파트가 잘 팔릴 건지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이 잘 나 말고 수요층이 많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 복층형의 그런 오피스텔 투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여기 생기면서 황금 노선들이 생기면서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투자를 조금 배척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고 최소한 3룸 방 3개 이상의 주거 형태,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황금성이나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나올 그런 아파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채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배, 3배가 훨씬 더 오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입지 분석을 잘 해가지고 층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층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높은 로얄층이 좋은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층수 그리고 그런 호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그런 평가하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파트를 고르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싼 게 단점이에요.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비싸더라도 내가 실입주할 곳이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아파트만 통해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약간 좀 우회해가지고 생각의 폭을 조금 넓히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비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꾸 내가 모르는 지역들 또는 모르는 상품들을 벗어나거든요. 아파트만 내가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오피스텔, 아파텔도 괜찮네. 그래서 아파텔에 관심을 갖고 아파텔도 내가 하지 못하거나 또 아파텔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내가 잘 모르는 지역들로 자꾸 확장을 하면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내가 한 번을 실패하면 그 부동산을 팔지를 못해요. 팔지 못하면 자금이 묶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리스크가 없는 그런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형의 조금 집중을 하셔서 하면 좋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 비주거 상품이지만 그래도 주택형과 같은 형태의 주거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덜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의 형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되기가 힘들지만 이런 시기도 꼭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반드시 다시 올 거고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잘 모아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의 관점에서 리스크 없이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